신생아는 연약합니다. 만약 유전적인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라면 더더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은커녕 제대로 울지도 못하는 신생아에게 어디가 아픈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지를 알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유전자를 분석하는 기간 동안 희귀 질환을 가진 신생아들이 이유도 모르고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분석 기간이 줄어든 만큼 더 많은 아이들을 살릴 기회가 생기는 셈입니다. 메디사피엔스 만나보시죠. 그 220여 가지 중에서 저희들이 피를 받고 그 분석을 할 때까지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3일,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3일이라고 하는데 물론 뭐 더 빨리 줄일 수도 있겠죠. 3일이라고 했는데 그 3일 만에 알고 나서 조치를 해서 사실 그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애들을 살린 케이스가 지금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3일 만에 했기 때문에 살릴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만약에 솔직히 일주일 이미 아니면은 뭐 2주일 후라도 그 아이는 어찌 보면 그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못 받고 햇빛을 다시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시간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제품에서. 그 병원에 이제 보면은 NICU라고 그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애들이 이제 들어가면 거기 뭐 들어가면 이제 첫째 피를 뽑는데 기존 방식들은 보통 보면은 이제 피를 그 밀리리터 단위로 뽑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 신생아들이 그 집중치료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 보면 저체중아 아니면은 미숙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발에서 그 몇 밀리리터를 뽑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발꿈치에 살짝 찔러서 한 방울의 피로 주로 이제 드라이드 블러드 스팟이라고 DBS라고 부르는데 그 피를 녹여서 쓰는 겁니다. 기존 방식하고 비교를 해드리면 보통 이제 그 신생아한테 쓰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MSMS 방식이라고 질량 분석법을 쓰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증상이나 이런 걸 보고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방법이라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예 유전자를 분석하기 때문에 원인 자체를 파고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건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혈액으로 하는 그 바이오적인 부분보다는 저희들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 쪽, 그러니까 뭐 AI라든지 바이오 인포메틱스 쪽, 그러니까 뭐 생명정보학과 그 인공지능 쪽을 그 활용하는 부분으로 좀 더 그 통계학적, 그리고 임상적인 결과까지도 낸다고 보면 됩니다. NLP라고 하면서 뭐 텍스트 마이닝도 하고 하는데 그 두 가지를 다 쓴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그쪽은 저희들이 그 어떤 변이가 이 병을 일으켰는지를 그 우선순위를 잡아준다고 보면 되고요. 이 변이를 이용해서 이 질환을 확진을 했는지, 그리고 그 어떤 치료를 했는지, 또 그 예후가 좋았는지까지도 텍스트 마이닝을 해서 그렇게 그 논문까지도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 게 또 우리 제품의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강점 중에서 또 제가 그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 저희들 임상 네트워크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AI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아닙니까? 데이터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진단이 또 잘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서울대 쪽하고 하는 거를 하면서 희귀질환센터가 이제 한국에 있는 희귀질환센터가 그 지방 국립대랑 서울에 있는 큰 병원들은 다 저희들이랑 임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쪽에 또 샤프 병원에는 지금 샤프 병원이 그 신생아가 가장 많이 탄생합니다. 그 병원이랑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쪽에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인종에 대해서 또 제품이 또 더 다양하게 될 거고요. 지금 또 중동 쪽으로 또 UAE 그 아랍에미레이트랑 사우디 쪽으로는 국가 보건복지부랑 산업부 도움을 받아서 직접 이래 연락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중동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건친 결혼이 워낙 그 문화적, 종교적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유전 질환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쪽은 좀 신생아 집중 치료실보다는 아예 그냥 모든 신생아한테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 국내 출시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서울대병원하고 이제 지방 국립대랑 또 서울에 있는 큰 병원들하고 그 출시는 내년 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 기존 환자 임상과 신규 환자 임상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초에 뭐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아마 1, 4분기 내에는 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고 저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 그 기존 파트너 병원이 있는 미국이랑 중동 쪽도 빠르면 내년 말까지 뭐 또 늦어진다면 후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내년 중에는 국내 출시는 꼭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체 시장은 그 16 빌리언 달러스라고 얘기를 하니까 16조 달러에 가깝죠. 그거는 이제 전체 신생아들의 희귀질환 솔루션이라고 볼 때 우리가 이제 그 소아나 아니면은 성인들은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생아들 중에서 그 NICU 그러니까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들어가는 애들이 지금 보면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10%가 조금 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 16 빌리언 중에서 그 1 빌리언 그러니까 1조 달러. 우리말로 하면 거의 1000조에 가까운 30%만 한다고 해도 거의 400조의 시장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많은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일어나는 신생아들 그 질병 중에서 고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서 220여 개라고 보면 되고요. 예. 그 노산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떨어지는 것들도 뭐 이것 자체를 이렇게 극복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태어났던 애들이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진작 알았다면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에 치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지 말라고 하면 사는데 사실은 그 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220개 질환 중에서 절반 정도가 그 대사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안 먹어야 될 거나 안 먹이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설사 먹었다 하더라도 그 효소를 주사로 넣는다든지, 그러니까 태어난 애들을 살리고 그 애들이 건강하게 조금이라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우리 같이 일하는 병원과 저희 회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00개가 지금 요즘은 8,000여 개의 희귀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아마 곧이어서는 10,000개가 될 거니까요. 왜냐하면 이 변이라는 게 이런 형태 저런 형태 이미 나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없어져도 변이고 여러 개가 더 있어도 변이가 되니까요. 그런 형태가 인간의 유전자에서 변화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유전질환, 이 희귀질환이라는 것은 이 시장 자체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